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네.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올바른 네네.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 일원이고 근데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로 경무관이 지난해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전화가 왔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 경무관은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호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그 녹취록에 보면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해서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아까 백혜룡 증인의 증언 중에 나왔는데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라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있습니까? 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백혜룡 과장이 용산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냐라고 명확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그 맥락은 전혀 아까 설명 다 하셨고요. 그-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5일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백경정과 조경무관 통화 녹음 등에 따르면 백경정은 지난해 10월 14일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경무관에게 전화했습니다. 9일 전인 10월 15일 조경무관이 백경정에게 유선으로 전화해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직 경찰에 초기 발동한 그는 이런 정황들을 녹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경정은 당시 조 경무관의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 경무관은 백경정보다 2계급이나 높습니다. 경무관은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며 2023년 7월 기준 경찰관 13만 1,046명 중 80명, 상위 약 0.06%에 속하는 경찰 계급 중 네 번째 상위 계급인데요. 당연히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경정은 당시 통화에서도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는가,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턱턱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라고 되묻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는 취지의 조 경무관의 발언은 여러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조 경무관이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이는 명백한 위증에 해당하는 상황인 겁니다. 전화를 하셔서 서울청 생안부장입니다. 그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정부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그 앞에 기자가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청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게 전부이고요. 조병노 경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그 전화가 경비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녹취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용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김찬수 서장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노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병노 경무관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지 전후 관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경비전화로 통화하셨다는 것이 지금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가 경비전화였다는 네.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전화가? 상안부장실 경비전화로 저희 형사과장실 경비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처음에 10월 5일입니다. 이들의 진실 공방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졌는데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백경정은 조경무관과의 통화에 대해 제가 김모 서장 말을 빌려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다고 했더니 조경무관이 하시는 말이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조경무관은 이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했겠는가? 저건 거짓말이다. 저는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아까 백혜령 증인의 증언 중에 나왔는데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라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있습니까? 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먼저 백혜령 과장이 용산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냐라고 명확히 아니요, 물었습니다. 아까 그 맥락은 전혀 아까 설명 다 하셨고요. 그-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경무관은 또 신 위원장과 용 의원과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백경정의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시켜서 한 것이냐라고 했다. 백 과장이 용산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냐고 명확히 물었다고 말하며 유도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10월 5일 통화와 관련해 백경정이 조 경무관에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지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하다. 부장님 사견이신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부분이 확인되는데요.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5일 당시 말레이시아 조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인 백경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 경무관이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같은 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스스로 침뱉는 것, 경찰이 타 기관을 예우 등의 발언을 하며 수사의 외압을 가했다는 게 백경정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조 경무관은 수사의 외압을 가한 적이 없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관 측에서 당시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너무 걱정하기에 브리핑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했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 경무관은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14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신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했다며 내 기억으로 백경정이 첫 번째 질문으로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것인지를 분명히 먼저 물었다. 백경정이 자신의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연애가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냐고 물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대통령실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백경정이 처음에 그렇게 물어서 당황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위증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백경정은 조 경무관의 녹음 파일 조작 의혹 제기에
조작이나 변경이 가해진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고 일축했는데요. 누가 들어봐도 외압을 행사했고 그 외압을 느낀 당사자가 다시 전화를 해 이런 의혹을 녹취로 담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빼박 증거인데요. 그런데 대체 왜 경찰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는 걸까요? 왜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야만 하는 거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이 되어 윤석열 정부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제는 저도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진실은 대체 뭘까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병로 경무관은 백혜룡 영등포소 수사과장에게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라고 물어본 적 있느냐는 양분남 의원의 신문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태도도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양분남 의원실이 입수한 감찰 결과 및 징계 요구 요지에 따르면 경찰은 감찰 결과 조 경무관의 행위를 외압이 아닌 단순 문의라고 판단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불문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찰청장이 경로하고 중징계를 지시했다지만 실제로는 약속 대련으로 외압을 은폐하고 조 경무관을 봐준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천 세관 마약 사건에 해당 기관인 관세청의 입장도 가관입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가 진행되자 관세청 직원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기자 브리핑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 김영진 의원은 관세청에 마약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의 협조를 요청했냐고 질문하자 답변이 곤란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고 한동훈 대표도 마약과 전쟁하듯 마약을 잡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약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면서 속으로는 마약 수사를 가로막다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 기막힌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마약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 공을 세운 백혜룡 경정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야밤에 용산을 들먹이며 외압 전화를 한 김찬수 총경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했고 역시 외압을 행사한 조병로 경무관은 기관관 약속 대련으로 징계를 피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외압의 주체는 과연 어디입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을 바탕으로 현안 질의 또는 청문회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한 후 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모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